자고 나면 달라지는 이민법 조문경 변호사에게 듣는다. 안녕하세요, 조문경 변호사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한국에 또 굉장히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교복 입고 사진 찍고. 맞아요, 그죠? 맞아요. 네네. 네. 예, 예. 그래서- 제가 한국 방문해서 전주를 갔더니 네. 거기 이렇게 돌리면서 교복 입고서는 막 도는 것도 있고, 애들 아주 신나서 이렇게 하더라고요, 젊은 애들은. 네. 학교 다닐 때 말 안 듣고 교복 막 이렇게 짧게 고쳐서 입고 이런 애들이 졸업하고 지금 괜히 교복 더 입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? 네, 우리 네. 조문경 변호사님 매번 오실 때마다 참 이렇게 걱정하게 하는 그런 이민법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, 이런 레귤레이션의 변화 이런 걸 참 가슴 아프게 또 전해주고 그러시는데 오늘은 요즘엔 그래도 그런 소식들이 좀 드물다? 적다? 네, 그래서 아무래도 뭐, 그렇죠. 네. 전에보다는. 오늘 참 교복 얘기가 나왔네요. 오늘 학생 비자 하려고 그랬는데. 아, 어떻게 그래요? 또 학생의 교복 얘기가 나왔네요. 그래요? 학생 비자 미국에 들어오는 F1 비자 그렇죠. 다 F1 교복을 비자죠. 입어라 뭐 이런 건 아니겠죠? F1 비자에 대한 네. 좀 약간 변경된 게 있어서 네.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, 오늘. 네. 저 12월 말에 변경이 된 건데 네.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완화 정책이에요. 네. 뭐냐 하면 한국에서 F1 비자를 받으려고 인터뷰를 하는데 네. 가장 그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. 그러니까 거절되는 사유 중에 네. 자, 이 사람은 학교 공부를 하러 가는데 한국으로 돌아올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다. 맞아요. 그래서- 전에도 그런 그렇죠. 이야기들이 그래서 많았었는데요. 한국에 거주를 한다. 지금 현재 네. 거주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거주를 할 것이고 공부가 끝나면 돌아와서 있을 곳이 있다라는 모든 그런 연고 네. 그 자료를 내야 됩니다. 그런데 사실 학생들이 뭐 어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. 뭐가 있어요? 부모님이 사는 집, 네. 그다음에 자기가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? 아니면 뭐 직장이 있습니까? 사실 뭐 공부하러 가는데 그런 게 많이 없잖아요.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부모님 그 서류를 가지고 네. 뭐 대학교를 온다 그럼 별로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승인이 되기도 하지만 네. 어쨌든 그런 서류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있어요. 그리고 그렇죠. 예를 들면 제 지인이 네. 예전에 한 30년 전에 유학을 오는데 네. 대학교를 유학을 오는데 영사가 이렇게 고개를 그렇게 하더니 네. 자네는 뭐 영어로 했는지 한국말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때 통역도 뭐 네. 통역도 할 수 있습니다. 대사관에서 인터뷰할 때는 네. 공부 끝나고 글쎄 거기 눌러 앉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내래서 이분이 음흠. 책상을 땅 치면서 음흠. 이보시오. 음흠. 나는 내가 장손이요. 그렇지. 우리 집안에. 내가 그래서 맞아요. 네, 내가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장손 같은 거 아냐고 당신이. 네. Do you know 이거 what it is? 얼마나 그러면서. 이거 네. 중요한 건데 내가 안 어떻게 안 돌아오냐고. 돌아오냐고. 네. 나는 와서 우리 집안을 이끌어갈 장손이라고 이랬대요. 아. 오히려 큰 소리를 땅 치면서. 멋진데요? 그랬대요. 그랬더니 비자 스탬프에 딱 승인을 해줬다고 막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네, 네. 그분 지금 30년 지나서 여기서 시민권자로 잘 살고 계십니다. 오케이. 그래서 맞아요. 근데 그날에 그쵸. 와서 미국에 와서 무슨 일이 있어서 뭐 미국에 머물게 될지 그렇죠. 계속 치료하게 될지 그건 또 사랑에 빠져서 미국에 뭐 여러 가지가 그저 살고 있는 있는데 여성과 이제 결혼할 대학교로 수도 유학을 있고. 왔어요. 네. 그러고 나서 취업을 했습니다. 뭐 네. 이번 H1B 하셨어요. 옛날에 네. H1B 취업하고 그러다 영주권 스폰서 받아서 영주권 받고 네. 시민권 또 받고 여기서 아이 낳고 아이들을 전부 다 시민권자 2세 3세가 됐고 네. 잘 살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학생 비자 심사를 할 때 영사가 그걸 뚫어보는 거죠. 이 사람은 미국에 가서 눌러 앉을 사람이네. 학교가 끝나고 돌아와서 자기 네. 본국에 와서 뭐 학교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뭐 일을 하든가 네. 하여튼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심을 잠재우기 위한 서류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내야 돼요. 네.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면 학생 비자가 거절이 되는데 네. 12월 말에 나온 그 지침에는 뭐냐면 자, 비자 심사를 할 때 네. 학생들이 어리다는 것을 감안해라. 어허. 다른 그 방문 비자 같은 B2 비자라든지 이럴 때는 정말 단기 방문을 끝내고 바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본국에 연고 같은 거를 많이 필요로 하지만 네.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. 그렇죠. 그래서 부모님을 통한 것도 받아들여지고 네.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당시 내가 공부를 하러 당시에 그 의도가 중요한 거지. 앞으로 장기 플랜인데 공부가 끝나고 뭐를 하고 이래가지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비자를 거절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의미의 그 수정 조항을 삽입을 했어요. 좋은데요? 그렇죠. 그래서 네. 굉장히 완화한 거죠. 사실 네. 뭐 예전에도 뭐 학생이라는 것을 어린 학생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고등학교
조기 유학을 간다 또는 뭐 대학교로 온다 하면 이런 그 팩트에 기반을 두고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네. 이것을 명백하게 이렇게 그 팔러스에 여기 FAM이라고 해서 FAM. 그 FAM이 그 Field Adjudicators Manual이에요. 그러니까 네. 현장 이 비자 심사를 하는 심사관들의 매뉴얼인 거예요. 오. 거기다가 수정 조항을 넣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비자 네. 심사 시 학업이 다 끝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명백하지 않은 그런 어떤 명백한 그런 그 플랜, 즉 한국에 와서 뭐를 하겠다, 뭐 이런 것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거절하면 안 된다. 떠날 당시의 의도가 확실하고 네. 공부 끝나면 미국을 떠나겠다라는 게 이 비자 심사 당시에 그 의도가 분명하다면 네. 예 앞으로의 장기 플랜이 없다고 해서 네. 그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네. 이유로 삼지 말라라는 그런 취지거든요. 그렇죠. 사실 그 비자 심사하시는 분의 개인적인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사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, 우리 한국에 한 20-30년 전에 세계적인 한국의 위상과 지금하고는 그렇죠. 많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달라졌죠. 왜 네. 굳이 미국에 머물고자 한다고 생각을 하느냐. 그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신뢰가 될 수 있죠. 그렇죠. 물론 네. 뭐 이게 한국 하나의 그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, 네. 어쨌든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거는 한국뿐 아니라 그럼요. 이거는 FAM이라는 비자 신청을 할 때 각 네. 대사관에서 영사관에서 비자 심사를 할 때 네. 그 비자 심사관들이 봐야 할 그런 네. 지침서거든요. 네.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이런 조항이 포함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. 그러네요. 네. 네.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청년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대학 가는데 유학을 간다, 뭐 어디 다른 데로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서 안 돌아올 거니? 동부에서 서부로 뭐 대학을 가는 경우에 너 안 올 거지? 그러면 어디를 그렇죠. 내가 그죠? 서부에 갔다가 갑자기 뭐 어디 거기 뭐 실리콘밸리에 취직을 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살 수도 그렇죠. 있는 거고. 네. 반대로도 마찬가지고요. 그렇죠. 네. 그건 모르는 일인데 그런 것까지 그런가요? 앞으로 가가지고 네. 판단을 하지 말라 이거죠. 네. 참 그 비자를 심사 받을 때 그런 그 긴장과 뭔가 좀 그렇죠. 그랬던 네. 그때 기분 다들 지금 기억하실 그 거예요. 학생 비자로 오신 분들 특히 이제 네. 여러 가지 비자로 왔겠지만 이 학생 비자 때 항상 그런 그 긴장감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맞아요. 이게 한국이든 외국에서 해외 영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받는 경우고 네. 또 다른 경우는 학생 비자를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도 더 많이 사실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내가 관광 비자로 왔다거나 뭔가 네. 다른 걸로 와서 학생 비자로 변경을 하는데 그때도 이민국에 이런 의도를 분명하게 밝혀야 돼요. 그래서 보통 어떤 서류를 내냐면 자 나는 한국에 우리 부모님이랑 네. 살고 있어. 주민등록등본에 보면 우리 어머니, 아버지, 뭐 나, 동생 어허. 이렇게 있고 네. 그중에서 내가 잠깐 여기 온 거야. 아하. 그래서 나는 끝나면 일로 돌아갈 거고 네. 우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에 뭐 재산세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비도 있고 보험에 나도 들어 있어. 네. 이런 서류들을 내요. 미국에서 할 때도. 그래서 아. 나는 본국으로 돌아간다. 끝나면 그런 걸 내는데 네. 물론 내긴 내야 돼요. 지금도. 네.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FAM이라는 거는 네. 영사관의 그런 심사관들을 위한 그런 지침서지 이민국 심사관은 아니거든요. 사실은. 하지만 그래도 두 부서가 다른 부서긴 하지만 네. 뭐 같은 내용을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. 간접적으로 영향은 많이 끼칠 수가 있죠. 그래서 네.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도 지금 예전과 다름없이 그런 그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주를 하겠다. 그럴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이제 그 많이 그 구비를 하셔서 네. 제출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나마 어쨌든 이렇게 영사관의 그 심사 네. 기준이 좀 완화됐으니까 네. 앞으로 이민국에서도 이게 반영이 될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유학생 비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를 다시 좀 짚어드릴게요. 네. 뭐냐면 미국에서 변경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17년 4월에 갑작스럽게 뭐가 발표됐냐면 네. 모든 유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는 유학생 비자가 그 미국에서 신청할 때예요.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할 때 신분 변경. 그 학생 비자로 신분 변경이 승인될 때까지 즉 한 뭐 6개월 1년이 걸리는 지금 1년 걸려요. 네네. 지금 1년 걸리는데 자 1년이 될 때까지 방문 비자를 다시 신청을 해서
그 브릿지를 해라. 다리를 아. 놓아라라는 정책이 발표됐었어요. 기다리는 B2 브릿지라는 동안에. 게 기다리는 동안에 아, 그러면 신청자들은 엄청난 부담인 게 신청서를 또 내야 돼요. 그래서 그렇죠. B2라는 관광 비자를 잠깐 방문 비자 신분으로 있다가 네. 6개월이 넘어도 학생 비자가 아직도 승인이 안 나요. 그러면 또 연장을 해야 돼요. 그렇죠. 그래서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연장을 해서 와. 접습이 들어갔죠. 네. 그 당시에 또 지문료가 또 있었어요. 와. 85불 지문료 네. 있고 370불 접습이 있고 이렇게 2번을 내고 네. 그 짓을 계속 해왔는데 정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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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년에 7월에 바이든 정부가 이것을 철폐했어요. 이 네. 정책을.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소개를 드린 바 있는데 네. 지금도 엊그제도 학생 비자 저는 이제 J1이라는 연수생 비자로 왔는데 네. 미국에서 좀 더 아무래도 영어도 부족하고 또 앞으로 내가 취업 비자도 하고 영주권도 하고 그런 생각인데 네. 학생 비자를 좀 하고 싶습니다. 그래요. 그래서 나중에 영주권 하는 거는 나중에 하는 건 상관없어요. 그렇지만 네. 지금은 이제 학업을 계속할 그 의도가 확실하면 네. 나중에 혹시 영주권으로 그 의도 할 수도 있다. 전향이 된다 네. 하더라도 현재만 또 확실하면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학생 비자를 하겠습니다라고 왔는데 오셔서 하는 말이 다 그런데 방문 비자 브릿지는 어떻게 돼요? 이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. 아직도 방문 비자 그렇죠. 그 B1 B2, B2, 네, B2, 방문 비자로 B1, B2 기다리는 동안에 바꿔야 바꿔야 된다라고 된다라고 하는데 하시는 거예요. 여기서 I-20 이거 네. 발행해주는 학원에서 방문 비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? 라고 네. 해요. 근데 확실히 말씀드리면 그건 작년 7월에 네. 철폐가 돼서 안 하셔도 돼요. 근데 네. 하셔도 돼요. 물론 신청하셔도 돼요. 안 하셔도 되는데 왜 하시겠습니까? 하셔도 돼요. 그래서 뭐 하시면 네. 뭐 방문 비자 뭐 승인이 한 6개월 나겠죠. 근데 뭐 네.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학생 비자가 안 되면 신분 없어지는 건데 별로 크게 그걸 메리트는 없다고 보고요. 네. 어쨌든 신청 안 하셔도 되고 하지만 학생 비자가 승인이 될 때까지는 거의 1년이란 세월이 지금 걸리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예전이랑 달라진 건 뭐냐면 네. 그 그러니까 신청서를 내고, 그러니까 변경 신청서를 내고 심사가 진행되는 그 1년 동안에 학교를 못 다녔어요. 네. 왜냐하면 방문 비자로 바꿨는데 어떻게 방문 비자에서 학교를 다니겠어요. 그렇죠. 하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J1이라는 연수생 비자로 왔다가 학생 네. 비자로 바꿨다. 난 학교를 빨리 다니고 싶어요, 뭔가. 아하. 그러면 연장 신청 중에도, 그러니까 변경 신청 중에도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네. 작년 7월에 그 B2 방문 비자 브릿지가 철폐되면서 함께 예전 방침으로 돌아간 거기 때문에 B2 좀 방문 비자로 그 기다리는 그 비자 변경 때 안 해도 그걸 되니까.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 오늘 그렇죠. 들어서 기억할 네. 꽤 됐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그게 그렇죠. 업데이트가 안 되는군요. 한 6개월 네. 돼가는데 아직도 네.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아서. 네, 오늘 조문경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께 들었습니다. F1 스튜던트들 비자 심사할 때 좀 미국에 계속 머물 의도에 대한 그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그런 서류에 대한 것이 그 규정이 좀 완화됐다. 규정이라기보다 그 가이드라인이 완화됐고 그리고 이 브릿지하는 비자 안 하셔도 된다는. 그래도 전화번호 알려주세요. 네, 떠나시기 전화번호는 전에. 네. 201-585-7409. 201-585-7409. 201-585-7409. 오늘 조문경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네.